네, 미국의 폭격에 이란이 마땅한 보복 카드가 없으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들고 나왔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면은 전 세계 원유의 공급량이 그쪽에서 한 20 내지 더 글로 이제 유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막아버린다 이러면은 전 세계에서 미국에 원망을 할 것이다. 그럼 전 세계 경제가 위기가 되면 미국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는 게 이란의 이제 보복인데 그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셰일가스가 자기네들이 쓰고도 남는 수출을 해도 될 정도의 엄청난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그걸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년 전만 해도요 안 썼어요, 셰일가스를. 그걸 알면서도 자기네들이 엄청난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효율적인 거 알고 있어도 안 쓴 게 이럴 때 대비해서 비축을 해놨거든요. 전략 비축처럼 비축을 해놨고 뭐 조금밖에 안 썼는데 이런 건 눈 하나 까딱 안 한다는 거죠. 누가 죽느냐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큰일이죠. 대한민국은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가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받는 게 90 가까이 돼요. 거의 전부를 그쪽을 통해서 와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큰일 난 건데 미국은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셰일가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란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 건데 어디가 큰일 났냐면 이제 중국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큰일이지만 중국은 이제 더 큰일 난 게 뭐냐면 그동안에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에너지 문제에 그래도 좀 자유로웠던 게 이란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원유가 서방 국가에 팔기가 어려웠어요. 그게 이제 주 거래처가 중국이었는데 그러면서 중국은 석유를 사면서 위안화로 이제 결제를 해. 그러면 이제 이란은 위안화를 받고서는 어떻게 해요? 중국에다가 물건을 사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싸게 석유를 자기네 돈으로 산 다음에 그 돈으로 오히려 수출을 하는 거죠. 중국산 뭐 가전제품이다, 생필품이다, 농산물이다 이거를 이란에 공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를 해온 건데 이란 덕분에 꼭 먹고 알 먹고 일타쌍피를 해온 건데 이게 이제 중국이 큰일 난 겁니다. 이란 석유를 못 받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석유 자기네들의 에너지 비용, 중국은 에너지에 대한 그 말하자면 비용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쓰는 나라잖아요. 일단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공장도 많고 그러니까 그 큰 나라를 공장과 인구를 돌리려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한 나라라서 에너지 말하자면 전쟁이라든가 석유 위기가 닥치면은 큰일 날 나라는 중국이에요. 그런데다 다른 나라 에너지 위기가 아니라 이란산이 위기가 되면 이란산을 못 받으면 더블 타격을 받아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수출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위안화로 석유를 사왔는데 그 위안화를 딴 데 쓸 수 있어요? 이란은 중국에다 다시 사는 수밖에. 그런데 그러면 수출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 다음에 원유 가격이 높아지고 이란이 아닌 다른 데서 사와야 되니까 국제 석유 가격에 맞춰서 그것도 오른 가격에 맞춰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지금 타격이 컸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은 지금 성장률이 주춤하는 상태였거든. 중국은 최소한 이상 성장을 해야 이게 유지가 돼요. 그 유지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자유를 억압하고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데 인민들 수준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1인당 국민소득은 아주 형편없잖아요. 그냥 전부 그 15억 정도 되는 인구의 95%는 다 빈민들이에요. 나머지 센트만 잘 사는 사람들이죠. 그럼 95, 적게 잡아도 센트는 못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불만을 그동안에 누그러뜨릴 수 있었던 건 고도성장이거든요. 7, 8, 심지어는 10 이상도 치고 갔으니까 그때는 불만이 없는 게 일자리가 많고 고도성장이니까 일자리가 많고 어떻든 간에 싼 임금을 받아도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또 물가도 어느 정도 고도성장기에 잡아줬고 이런데 지금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공장이
어떻게 돼요? 문 닫는 공장이 많고, 또 이제 예전 같지 않죠? 내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내수가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성장률이 뭐 3 미만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 만약에 3 미만으로 중국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성장률 센터는 엄청난 거죠. 근데 중국이 만약에 성장률이 3 미만으로 뭐 2점 몇 퍼센트, 1점 몇 퍼센트 떨어지면요, 중국은 큰일 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고도 성장으로 불만을 잠재우고 또 이 엔진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 성장률이 떨어지고 1%로 떨어지면요, 이거는 뭐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인민들이 일단 들고 일어납니다. 특히 농촌 도시 빈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민족이 독립하겠다고 들고 일어나면 그 막을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코너에 몰렸다. 이것까지도 내다본 이번에 트럼프의 공격이었다. 저는 해석합니다. 또 그렇게 분석하는 데들이 많고요. 하여튼 호르무즈 봉쇄는 이란이 보복 카드로 내놨지만 그 보복 카드는 전 세계에 이제 영향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데 중국은 이제 엄청 큰 영향을 받고, 그러나 미국은 눈 하나 까딱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지낼 수가 있어요. 우선 중국과의 이제 협력 관계가 어려워지고 중국이 이제 코너에 몰리는 거.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도와줄 수 있느냐? 러시아는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군사력이 됐든 아니면 뭐 후방 지원이 됐든 이란을 도와줄 여력, 지코가 석자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의 외무장관을 급파했어요. 이란에서 알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을 급파해가지고 어떻게 좀 도와달라 SOS를 쳤겠죠. 그런데 푸틴이 여기에 대해서 뭐 아무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뭐 크렘린궁에서 회담했다는 기사조차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큰둥하고 뭐 찬밥 신세가 됐다. 왜냐면 뭐 도와줄 여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도와줄 수 있느냐? 중국도 이제 여력이 없어진 거예요. 중국도 지코가 석자되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바람에 중국이 큰일 났거든요. 자, 이제 또 어디가 큰일 났냐? 북한입니다. 북한이요, 그동안에 이란하고의 그 비밀 거래들이 있었어요. 암암리에 뭐 드러난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란의 그 에너지를, 원유를 받으면서 이란의 무기를 밀매했다는 게 그 전서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그래도 걸리기도 걸렸습니다. 근데 안 걸리고 이제 한 것도 많고. 근데 이게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지만 이 에너지가 없어요. 중국에서 송유관을 통해서 에너지를 주는 걸로 지금 산소호흡기 꽂아서 연명하는 식으로 북한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중국이 에너지가 어렵게 되면 북한에 에너지를 못 주게 되죠. 북한은 그러면 중국에서 받는 거하고 이란으로 몰래 대북 제재를, 지금 이란도 대북 제재 국가고 북한도 대북 제재 국가잖아요. 대북 제재 국가끼리 몰래 그것도 비밀리에 석유하고 밀매를 하고 이랬는데,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리는 동안에 돈 봉쇄하면은 북한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 밀매 그 거래 루트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공중으로 가기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북한은 중국이 어려워지는 데다가 중국으로부터 지원도 못 받는데 이란과의 밀무역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북한도 이제 큰일 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김정은 체제 붕괴 징조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도,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기 전에도 북한 간부들이 월급을 4달치, 5달치를 못 받았대요. 이건 뉴스에 나온 겁니다. 제가 그냥 막 우기는 게 아니라, 도당 간부 월급을 4개월 이상 체불했다. 배급소는 사실상 폐쇄됐다. 하반기 생산 동력이 급감하고 있다. 이게 자유일보도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유아시아 RFA 여기서 20일에 보도한 거예요. 2025년도 상반기 국가 생산 계획을 완수한 공장과 기업소, 이런 뭐 당 간부들조차, 이런 말하자면 우수한 사람들, 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조차 약속한 배급과 월급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한 공장이라든가 기업소, 목표 달성한 당 간부도 월급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표 달성을 못한 사람들은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당 간부들조차 4개월 이상 월급을 못 받았다니까,
간부들이 4개월 이상이면 일반 병들이 되니까 밑에 사람들, 당 밑에 노동자들은 뭐 이거는 뭐 사실상 뭐 1년 이상 거의 못 받았다고 보는 거죠. 간부가 4개월치 월급을 못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프고 춥고 배고프면요 이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왜냐면 먹어야 되니까. 사람이 굶으면요 사람도 잡아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4개월 이상 못 받았으면 일반 노동자들은 1년치를 못 받았으면 아니 부자도 아니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배급받은 사람들이 1년치를 월급을 못 받으면 배급을 못 받으면 굶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탈북자들 네트워크에 따르면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뭐 시골에서는 인육, 사람도 잡아먹는 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상당히 심각해졌는데 그러면 그 불만을 누구로 드리려면 배급을 주고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으로부터의 지원도 지금 시원찮아졌고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여러 가지 수출길도 막히고 그래서 이제 병원이 일당들, 엘리트들은 뭐 예를 들어서 무기 밀매라든가 마약 밀매라든가 그다음에 해킹을 통해서 통치 자금은 가지고 있고 근데 그 통치 자금을 인민들한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군비에다가 쓰고 헛짓거리 하는 데 쓰니까 인민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는 정도가 아니라 체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제 김정은 체제 뭐 노동당이고 뭐고 이제는 안 되겠다고 내가 춥고 배고프니까 그래서 체제를 믿지 못하고 체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이다. 그리고 노동 의욕도 상실됐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시키면 그래도 노동을 했으면 한두 달 밀리면 받았는데 월급을 받고 배급을 받았는데 이걸 뭐 일만 새 빠지게 하지 뭐 피죽도 못 끓여 먹으니까 일하면 뭐하냐 이러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일해봐야 어차피 배고픈데 그러니까 도망가서 도둑질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안도 상당히 위험해졌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것까지 다 보지 않았나. 국제정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CIA라든가 모사드라든가 그런 데는요. 바둑의 수도 8수 9수를 놓고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란의 핵시설 때리는 거 하나만 본 게 아니라 그건 막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란이 핵을 가지면 중동 평화가 위험하고 미국도 위험하니까 핵은 막아야지. 그건 첫 수고 두 번째, 세 번째 수에는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죠. 중국 잡고 그 다음에 북한도 이렇게 코너에 몰게 해서 인민들이 붕괴 징조까지 일어나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수까지 본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해협을 봉쇄돼도 에너지에 아무런 영향 없다. 오히려 이득일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우리가 큰일입니다. 그런데 나토 정상회의에 또 안 갔잖아요. 위성락을 보낸다는 거 아니야, 안보실장을. 이 최대 악수를 하고, 이 악수 말고요. 최하수. 지금 나토 회원국들은요, 트럼프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5% 그 5% 방위비, 국방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응하지도 않으면서 나토 정상회의에는 안보실장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해지는 겁니다. 김정은 체제만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체제도 지금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치솟는 거예요. 어제 오늘. 이게 참 지도자 잘 만나야 되는데 이거 큰일입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의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